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쿠입니다. 네, 며칠 전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시나 우리가 일부에서 예상한 것처럼 뻔하였죠. 사람들 기대하고 다르게 그들의 만남은 경제적 협력과 갈등의 해빙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당장 서로가 서로의 군사적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서로의 필요에 의한 군사채널 소통 복원에 합의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 외의 사항들에 있어서는 반대로 굉장히 나리선 반응과 상대에 대한 견제들만 보였을 뿐입니다. 바이든은 그날 회담 끝나자마자 독재자라고 시진핑을 욕하면서 깎아내렸고, 그런 나라에서 무슨 경제 협력을 하겠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시진핑은 정상회담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가서 기업인들한테 중국에 투자해라.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딴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와 외교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 이면을, 진면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총알바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용만 당하고 총알바지로 끌려가 당한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대만 해협을 둘러싼 최근 1년 가까운 국제정세 변화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그리고 제 블로그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꾸준히 같이 해오신 분들은 이미 아는 얘기겠지만,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금년 내내에도 꾸준히 완성된 세계의 군사적 반가르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디든 중요한 원자재나 에너지, 곡물 등이 공급되는 중요 지역이 있으면 거기서 항상 군사적 긴장감을 키울 준비를 쏙쏙들이 해온 거를 우리가 꾸준히 봐왔고요. 이제 금년 중반 이후부터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언제든 세계 경제를 요동칠 만반의 준비는 완전히 세팅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그때 봤었죠. 금년 초부터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10월부터 현재 중동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터진 상태입니다. 이거 2월부터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거고, 제가 유튜브 그때 시작할 당시에 이거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해서 대만 해협 아시아 전선과 그 다음에 중동 두 군데서 큰 새로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은 새로운 어떤 3차 대전과고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터질 우려가 있다고 아주 야심차게 저는 청기누설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었지만 조회수는 형편없었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이때 처음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언제 찍은 거지? 네, 2월 13일 날, 금년 2월 13일 날 두 편을 나눠서 올렸었네요. 2023년에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만해요. 대만전서 TSMC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동에서 불어오는 피바람 했었죠. 조회수는 뭐 처참했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사실 이번 패권 전쟁에서 가장 공을 들여온 전선은요, 오히려 대만 해협입니다. 대만 해협이 지금 잠잠하긴 하지만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은 군사 자원이 이쪽에 다 투입되어 있죠. 이곳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대표 선수로 나를 세우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같은 다른 대리전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데서는 뭐 이스라엘이 대신 싸워주고 우크라이나가 대신 싸워주고 각 나라들은 각자의 이권에 맞춰서 어느 쪽을 지지하면서 상대방을 제재하면서 중간에서 2차 대전 때처럼 에너지 팔아먹고 군수물자 팔아먹으면서 미국이 유리하지만,
대만 해협에서는 사실 대만을 사이에 두고 직접 대표 선수로 뛰어야 되는 게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아, 그러면 곤란해지죠. 미국의 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장 블러핑하고 가장 자기가 가진 무기 최대한 많이 깔아놓고 내가 덤빌 거야? 어깨다 힘주고 건들건들 하면서 서로 간에 가장 신경전은 벌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막 말리면 이거 놔 이거 놔 하면서 진짜 때리지는 않는 서로 그런 신경전만 벌이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실은 가장 실질적인 전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면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까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만의 TSMC 기술력이 이번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탐나는 절대 반지다 보니까 양국 모두가 여기에서 서로에게는 한치의 약한 면을 보여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너희가 감히 대만의 TSMC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욕심을 낸다? 그러면 지금 보이지? 우리 지금 한미일 연합군 지금 움직이는 거 잘 봐. 지금 뭐 띄웠나? 핵잠수함 뜨고 이거 보고 그런 마음일랑 애초에 고쳐먹어라. 자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군사무력의 긴장감을 높여 놓아야만 하는 그런 전선이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굉장히 빠르게 공을 들여갖고 일본 작년 말에 끌어들이고 금년 초에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이제는 우리 3국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죠. 이제 미국의 핵잠수함, 항공모함 뭐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고요. 일본 자위대도 대만 센카쿠 열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이제 그쪽으로 여차하면 출동할 수 있게 지금 길을 열어뒀고요. 요새 뭐 뉴스에서 유엔사 같은 소식은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어 잘 안 들으시죠? 예. 그 유엔사 작업 나중에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영상 만들 때 아마 자세하게 언급이 될 텐데 지금 그 윤 대통령이 하는 유엔사 작업 몇 달 전부터 그것도 사실은 결국은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면 일본의 자위대가 그 앞으로 어떤 전장이 될 수 있는 바다에서 싸우는 건 그렇다 치지만 땅에서는 여기 이 전선에서 어디서 싸우겠습니까? 대만 땅 하나밖에 없고요. 중국 본토가 싸울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한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한반도에도 자위대가 와가지고 거기다 거점을 마련하고 우리 영토에서 뭔 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내야 되죠. 지금 유엔사에서 그런 법이 지금 진행될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다음 기회고요. 그런 거는. 이것은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더 확장 진행 중이죠. 이쪽은. 그래서 결국 제가 연초에 얘기한 것처럼 신 에치슨 라인인데 뭐 보통의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 에치슨 라인이 아니라 이번 신 에치슨 라인은 한반도 남한까지 완전히 이쪽에다가 밀어놓았다. 우리를 사실 여차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괜히 뭐 어떤 불안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만 그게 전혀 가능성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 오히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대만 해협 걸쳐서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나라들까지 거기는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죠. 예, 여기하고 서로 니편 내편 하면서 연합전선에서 대만 그 전선 이렇게 이어질 거다. 신 에치슨 라인으로. 그래서 그것이 현재 지구상에서는 가장 크고 긴 전선입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지금 저기 중동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전선이자 화약고입니다. 거기에 사는 우리만 안심하고 부동산 집값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를 뿐이에요. 네, 이것은 제가 3월 31일 날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코리아 패스와 신 에치스 라인. 뭐 그렇다면 우리도 핵무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극적으로 제가 제목을 그때 넣어봤었는데 금년 3월 31일 날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코리아 패스라는 것은 저기 일본 사할린 영토부터 해가지고 일본 영토로 해서 센카쿠 열도 대만 해협 바로 옆에 해갖고 남중국해까지 해서 이 모든 연합군이 서로가 다 묶어서 이쪽은 이제 처음에는 싫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란까지 다 한 팀으로 이제 몰아갈 거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전장을 어디로 하느냐. 대만 해협과 한반도가 된다. 그래서 코리아를 패스한다. 우리 땅이 여차하면 전쟁터가 될 가능성인데 신 에치스 라인이
완성된다. 3월 31일에 얘기한 건데 지금 완성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작년 펠로시가 8월 달에 대만 방문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작전에 대해서 본격적인 세팅에 들어갔죠. 그렇게 대만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유럽의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이 어떻게든 군사물자 원조를 해주는 방법을 이미 마련해 놓았고요. 금년 들어서.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을 이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합에서 동조하자. 그래서 한미일 3국이 계속 알고 계시죠? 한반도에 모여갖고 연일 군사훈련과 신경전 벌리고 뭐 독도 뭐 거기도 작전지역 들어가고요. 이제 뭐 일본 자위대 함이 뭐 독도 옆에까지 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같이 이제 대응하는 군사 연합 훈련이니까요. 우길기 걸고 해도 우리가 걷다 뭐 경례해야죠. 여기에 이제 또 나토 연합도 일본과 한국을 건너와라 식사나 하고 가 하면서 나토 회의하는데 괜히 우리 불러들이죠. 일본과 한국을 거의 고정 패널로 가서 출연했죠. 유럽 연합군도 그리고 여차하면 한반도에서 같이 작전 펼치는데 가세하겠다. 그래서 지금 훈련 같이 진행했고요. 연초에는 처음에는 괜히 이제 북한하고 엮이는 거 워낙 평판이 안 좋으니까요. 그걸 거리 두고 눈치 봤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근데 이제는 뭐 몇 달 지나고 아시죠. 국제사회에서 각자 목적에 따라서 이미 북한 뭐 러시아는 서로 이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무기 지원해주고 있죠. 연계해서 이제 얘네들도 아시죠. 우리나라 동해부터 해갖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합동 훈련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저기 3대3 된 거죠. 좀 있으면 이제 5대5 되겠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기사인데 다시 한번 보면 대만을 자치 독립 정부로 인정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의회에서 여기에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언제든 해줄 수 있게 법적으로 다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완성해놨다는 기사고요. 공식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대만을 하나의 자치국으로 인정할 때만 가능한 어떤 그런 협정이죠. 지금 자꾸 중국이 이거는 레드라인이다 한데 레드라인 다 지금 넘어버리는 거죠. 뭐 어쩌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신 무기도 지원해줬고요. 첫 주권국으로서 군사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자꾸 이 얘기입니다. 일본 역시도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에 열심히 따라주는 그 대가로서 미국으로부터 이미 작년부터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핵융합 발전 등의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차세대 파트너로서 기술 지원과 협력을 약속받을 것이다. 작년 4월부터 했던 얘기죠. 결국 그렇게 됐죠. 또 그렇게 소원이던 아시아에서의 군사대국으로의 복귀. 그동안에는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으로서 이웃 아시아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선 제일 선진국이니까요. 큰형님으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감히 꿈도 못 꾸었죠. 독일도 그러고요. 유럽에서. 그런데 이제는 몇 달 만에 모든 국민들이 다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머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오직 재테크에서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한몫 벌자. 거기에만. 그래서 굉장히 지금 퇴보했죠.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결국에는 일본한테 자연스럽게 아무런 반대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자위대가 해외 파견, 예전 전범국인데도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제든 해외로 일본 군대를 파견하고 자체 무장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본에서 평화 헌법 개정하면 그렇게 되겠죠. 오히려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건 우리나라나 뭐 주변 아시아 나라들은 항의도 못하고 있고요.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 자체 안에서 일본 국민들이 자기들 양심의 소리로 이건 아니지 않냐는 그런 반대가 좀 남아있는 좀 웃긴 상황입니다. 결국은 작년 말에 백악관이 뭐 전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원한다. 그런 성명 발표하면서 이제 일본의 어떤 군사 무장에 대해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됐죠. 우리도 찍소리도 못하고요. 결국 금년도에 일어난 이러한 미국의 대만 작전에 일본은 고맙다 하면서 누구보다도 형님 또 내가 잘해볼게요 하면서 발벗고 나서서 아시아의 행동대장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원래는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독점한 TSMC를 이대로 중국에 흡수당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거지만 그런 거는 좀 모냥 빠지니까 쏙 빼놓고 대의 명분을 얘기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자유대만이 공산사회에 침략당하지 않게 지원하고 우리가 또
대만인들의 자유 권리를 우리가 같이 수호해주기 위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과 함께 대만을 독립정부로서 인정하고 지원해 줄 것이며, 여차하면 우리 일본도 미국과 함께 무력으로라도 중국에 대항해서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속셈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팽팽한 이쪽에서 대치 정국을 만들고 대만인들도 야 중국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한다며 큰일 났네 하면서 중국을 더 배척하게 만들면서 위기감으로 이런 건 뭐 쉽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외세가 욕심을 가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대로는 뭐 북한이 맨날 대포동 미사일 쏘고 뭐 순항잠수함 하니까 미국과 일본이 와서 같이 싸워주면 얼마나 좋아 든든해 하면서 계속 얘네들이 삥삥 돌면 북한은 오히려 더 자극받아서 더 만들죠. 더 날리고 계속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위기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위기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져야겠네 하면서 더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원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최종 승리자는 빼먹을 거 빼먹는 이제 외세들이죠. 예전 제국주 열강 식민지 뭐 청나라 잡아먹고 여기 할 때도 다 똑같은 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만인들도 똑같이 중국을 더 배척하기 위기감 때문에 배척하게 만들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대만의 가장 탐나는 기술이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나올 3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그거 대만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로 옮깁니까? 열심히 미국과 일본 땅으로 지금 옮기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하는 그들만의 그 기술력도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 이제 협력 업체들하고 맨날 소통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생기고 그 기술력도 다 전수받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굳이 뭐 산업 스파이 안 띄워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기 중국 땅에 첨단 공정의 반도체 생산 시설은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다가 좀 괜찮은 그런 나노 공정 자기들한테 다 허락받게 만들고 함부로 못하게 지금 그 IRA 반도체법에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안을 열심히 하면서 중국 애들이 우리 기술 못 빼간 게 한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거든요. 똑같죠. 지금 TSMC 기술력도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다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그동안 그 굴욕,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삼성 등에 뒤처지면서 일본이 오히려 한국보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나라도 이제 떨어진다. 구제조업 국가로 쟤네 아직도 팩스 쓰고 지장 찍고 참 답답한 나라들이다. 그렇게 퇴보해 가던 일본으로서는 이제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꼴보기 싫은 한국을 다시 누르고 다시 80년대처럼 예전의 반도체 강국으로 복귀하게 될 하늘이 내린 기회고, 미국이 도와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기 한 몸 바쳐 희생하는 거죠. 실제 이제 미국은 대만에 계속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의존하는 건 불안하다 해서 미국 땅으로 땡기고 있고, 또 인텔에도 엄청나게 투자한다. 제가 인텔은 이제 공부 못하는 열등생이지만 일타 강사 붙여갖고 그 모든 기술력 삼성, TSMC 얘한테 다 전수해 줄 거라고 1년 전부터 얘기했죠. 이제 10년 계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대만을 찾은 아소 부총재, 대만 해협 평화 위해서 우리는 싸울 각오가 필요하다. 같이 싸우겠다. 자꾸 이제 부추기죠. 얘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2인자인데 아베 죽고 나서 야소가 해외에서 지금 또 이제 호주까지 가가지고 오커스라고 미국, 영국, 호주 해가지고 이 남중국해 전체 대만까지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해서 여기를 전체를 이렇게 보는 자기들 군사협력체가 있죠. 미국, 영국, 호주. 여기 왜 우리 일본 안 넣어주냐? 우리도 넣어줘라. 그 앞에 J 추가해서 원래 오커스가 오스트레일리아, AU, 그 다음에 영국, UK, 그 다음에 미국, US 해가지고 AUK, US 앞 글자 따서 오커스인데 우리 일본도 끼워주라. 당당하게 지금 야욕을 드러내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제. 예. 확실한 아시아 최고의 이제 그 이쪽 진영의 군사 대국이 되려는 야심을 또 이제 도와주니까 옆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J도 거기다 끼워갖고 우리 J 앞 글자 넣자. 오커스라고 하지 말고 조커스라고 하자. 장명 센스 한번 참. 예,
TSMC 이번에도 또 일본의 3나노 칩 최신 공정 또 건설하기로 또 협약을 받습니다. 벌써 세 번째 공장 건설 추진입니다. 예. 일본이 이제 많이 공장 설립 비용 지원도 해주지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도체 허브 추진, 일본에도 이제 기술력이 전수되는 거죠. 이처럼 일본이 그 한 몸을 바쳐서 미국의 작전대로 헌신해주는 동안에 일본은 사실 그만큼 합당한 선물들 작년부터 꾸준히 받아간 거 우리 다 같이 예전부터 살펴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만은 이번 작전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으면서 또 왜 그런지 뭐가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게 초반에 또 바이든이 은근히 무시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날리면부터 뭐 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펠로시 왔는데도 삐져가지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캠프 데이비드 가서 이제 밤새 이제 폭탄주 한 잔 말아먹고 친해지긴 했지만 너무 늦었죠. 딴 나라 다 받을 거 받는데 우리만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특히 금년부터 이제 새로워진 캠프 데이비드 이후로 완전히 이제 체계를 잡은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협력 연계에서 이제 곧 일본은 유엔사 작업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도 자신들의 군대를 언제든 군사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진출시키고 정착시키며 한반도 본토를 작전구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만과 남한은 사실 최악의 상황이 이쪽에서 일어났을 때, 즉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어떤 그 분쟁,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사이에 매번 국지전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빠빠방 쏘게된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해상이 아닌 뭐 육상군들도 어딘가 지금 작전지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평도에서 만약에 뭔 일 일어났다 동해에서 그러면은 저 잠깐 기다려 우리 같이 가게 하면서 저기 뭐 오키나와서부터 뭐 오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저기 뭐 동해안이나 뭐 평택항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대기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도 아마 그렇게 저는 될 거라 봅니다. 조만간. 예. 어쨌든 그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절대 뺏겨서는 안 될 시설과 기술력, 바로 TSMC의 최첨단 공장과 TSMC만 있습니까? 비록 그 지분이 적긴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도 있죠. 삼성도 3나노 이상 지금 양산화. 삼성도 역시 그러면은 우리나라 땅에 두면 안 되겠죠. 이미 미국과 일본 내 짓도록 작년 초부터 협박하고 강요했잖아요. 그 완성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있고 언론들은 또 저기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미국에 뭐 삼성 공장 지어서 뭐 너무 좋아요. 막 일본에 또 저기다가 삼성이 짓기를 너무 좋기는 개. 예. 물론 대만 본토와 한국에도 역시 우리의 반도체 공장은 지금 있습니다. 최첨단 공장. 하지만 만약에 이것은 전시에 이런 절대 적에게 뺏겨서는 안 될 그런 기밀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폭파해버리죠. 전쟁 나면.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럼 그만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주요 반도체 업체 일본 내 신설 공장 현황을 볼까요? 비록 한두 달 전 거긴 하지만 이미 라피더스 일본에 이제 다 모였죠. 어벤져스 미국이 지원해주고 그런 기술 다 받아들이고 유럽과 연합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자기들이 다 모인 겁니다.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여기다 홋카이도에 지금 요거 차세대였던 첨단 그 엄청난 지원을 받고 하고 있고요. TSMC 뭐 여러 군데 지금 짓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결국 금년에 여기서 최첨단 그 공정입니다. 이런 걸 외국에 이런 어떤 우리한테서 뭐 중국만 우리한테서 기술을 빼가나요? 이런 기술은 미국도 일본도 가져갈 수만 있으면 우리한테 빼가려고 하는 기술인데 현재에다 이런 최첨단 공정 기술을 이렇게 돈 좀 준다고 거기다 팍팍 지어준다? 안 되는 거죠. 정부에서 굉장히 관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삼성은 아무도 관리 안 해주고 있고요. 전쟁터에서 혼자 남은 고아입니다. 이제는 대만해역과 한반도까지 싸잡아서 급박하게 변한 현재의 상황이 만약 앞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고 실제적으로 세계적 갈등에 끼어서 실속 없이 이용만 당하는 입장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대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사실상 한국은 지금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정부든 국민이든 제대로 이런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식인, 사회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인재,
극히 드물고 아예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똑똑한 대학생과 젊은이들 열정이 있고 좀 더 정의나 이런 거에 민감한 항상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가 MZ세대가 되면서 오히려 젊은이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어떤 사회의 어떤 이런 큰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장 쉽게 SNS에 선동당하는 모습이 이미 뭐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나라가 이런 꼴로 가면요.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외세의 이용만 당하면서 결국 자국민들끼리는 서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극한으로 분열하다가 그 나라는 국력이 쇠해서 뭔 일 터지고 망해갔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그렇게 되고 있네요. 거의 100년, 120년 만에. 자, 또 뉴스 보면은 누가 이제 슬슬 이런 뉴스도 간혹 나오죠. 간혹 이제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봐도 지금 돌아가는 국제 상황이 누가 봐도 어느 쪽에서 타이완에서 뭔 일이 난 것 같은데 괜히 군사협정 북한 핑계로 서로 도와주겠다고 맺으면서 한국은 진흙탕에 발 담갔다. 가끔 이제 제정신하는 뉴스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뭐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냐 그것만 관심 가지죠. 예. 이미 국제적 지정학적 위험성에 가장 예민하고 눈치 빠른 게 뭡니까? 국제 투자자금들, 헤지펀드들, 해외 투자자금들은요. 그동안 상반기 6월, 7월, 8월까지 개미들만 열심히 선동해가지고 아시아 신흥국들 이제 바닥이다. 투자하라. 상반기 내내 선동했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확실히 대만이 돌아가는 꼴을 보고 발을 열심히 빼왔습니다. 이때 기사를 보시면 이미 아시아에서 대만의 통화가치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막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만 내 외화가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뭐 중국이라면 그런다고 하지만 대만이 왜 이런 대만 해협에 있던 지정학적 갈등 위기가 높아지는 걸 보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항상 우리만 모르죠. 우물안 개구리라서 우리가 이렇게 진흙탕에 발 담근지도 모르고요. 대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갈수록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TSMC 같은 대만 출신의 글로벌 기업 역시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자국으로 송금하기를 꺼리고 해외에서 재투자하게 되죠. 이거는 모든 현상입니다. 지금 일본도 엔저가 그렇게 심한데 뭐 엔저가 이렇게 심해도 해외에서 돈 많이 버니까 그만큼 해외 기업들이 그게 그대로 와서 일본의 뭐 내수 경제도 살리고 경제도 좋아질 게 아니냐 이런 뭐 낙수 이론 같은 거 이제는 아직도 그런 엉터리로 밝혀진 경제 이론 지금도 떠드는 학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없죠. 사실상 요새는 그런 얘기 없죠. 당연히 괜히 국내에 송금해가지고 해봤자 아마 환차손부터 해가지고 괜히 손해란 걸 알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삼성이나 일본의 도요다나 대만의 TSMC나 자국에게 통화가치 환율이 불안정하면요. 해외에서 번 돈 절대 국내로 송금 안 합니다. 밖에서 또 다른 해외 투자라고 거기서 해요. 결국은 삼성이 우리 기업이다. 도요다가 우리 일본 기업이다. TSMC가 우리 대만 기업이다. 하지만 그 나라 경제 기조가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환율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통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 나라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해외 나라에서 또 쓰고 거기서 결국은 해외 좋은 일만 해주는 겁니다. 무늬만 우리 국의 기업이지 해외에서 그 나라를 더 이롭게 해주는 그쪽 기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미국의 뜻대로 되어가는 듯 했죠. 그런데 이제 뜻밖의 반격이 나오는데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만 내부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단 미국의 이런 무리한 TSMC의 확보 욕심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었고요. 대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 슬슬 불만의 목소리가 쌓여간 겁니다. TSMC 입장에서는 미국이 좋은 투자처가 아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죠. 돈도 많이 들고 거기서 생산해봤자 비싼 것들 괜히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작년 초부터 제가 그래서 삼성도 눈뜨고 뺏기는 거다.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경술국지처럼 완전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통째로 강탈당하는 건데 아무런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실상은 이런 거 다 말하는 애들이 없어갖고 제가 너무 원통했었죠. 그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을 해준다고 하지만요. 미국 땅에는 반도체 관련 산업, 반도체 생산하는 거, 숙련된 고급 인재, 관련 인프라 턱없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기다 공장 짓고 설비 돌리려면 두세 배 가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배까지입니다. 다 나왔었습니다. 두세 배 가량 비싼 설비 투자 비용, 건설 비용, 그리고 앞으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거기서 공장 짓고 반도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놈들의 인건비, 우리나라 인건비 2배가 들어갑니다. 미국 애들. 사실상 비즈니스적으로 따지면 아무 메리트가 없고 그 공장을 그대로 삼성이든 TSMC든 자국 내에 지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국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내수도 도는 거죠. 근데 미국이 하라고 하니까 뺏긴 거죠. 그 나라 가서 결국은 뭡니까? 오히려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해봤자 대만과 TSMC로서는 갈수록 손해인, 그죠? 도와주는 건 어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미국 GDP 성장하고요. 미국 경제만 도와주고 미국 내수만 도와주고 미국 소비자들만 돈 쓰게 도와주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또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에서 그쪽에 있는 미국의 많은 업체들과 협력하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최첨단 기술력도 유출될 수밖에 없는. 미국에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알겠죠? 오, 야, 3나노, 2나노. 아, 이렇게 짓는 거였어?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 와, 온도가 중요하구만. 물을 너무 많이 넣네. 이걸 몰랐네.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그 나라 국가 미래와 첨단 기술의 보안성을 보아서도 대만으로서도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란 거를 이제는 우리 같은 대한민국 바보들만 아니면 대만 사람들도 눈치챈 거죠. 그런데 웃긴 건요. 사실 대만 땅이 워낙 코딱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최첨단 그 나노 공정의 신생 공장을 지을 만한 적당한 부지도 이제 못 찾고 있습니다. 참 슬프죠. 땅덩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 결국 자국의 가장 큰 주력 사업을 마치 우리가 그 19세기까지 제국 식민지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눈 뜨고 강탈당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대만 국민들은 점점 더 이에 대해서 반감이 쌓이게 됐고요. 이것은 그대로 사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중국과 경제,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와서 특히 정치계와 경제계에 중국통이 많았던 이 대만에 이제 조직적인 반미 움직임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반기 들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돼가지고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서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대만에서 최고 갑부라 일컬어지는 게 폭스콘의 창업자인데, 폭스콘 뭐 중국 본토에 어마어마한 공정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아이폰도 생산하지만 중국에 주문 받아서 중국의 많은 또 다른 IT 기기도 완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폭스콘이 그 안에서 또 중국에 어마어마한 좋은 일도 해주지만 중국 또한 폭스콘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서로가 개미와 진딧물, 악어와 악어새 없으면 안 되는 서로 도와주는 윈윈하는 관계죠. 근데 그 최고 갑부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처럼 대선에 한번 나왔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재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당장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대만의 기술력이 중국에 흡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척 할 뿐이다. 이대로는 우리의 기술력은 앞으로 모두 미국에게 흡수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가서 쓸모가 없어지면 대만은 그때는 이제 괜히 중국하고 아둥바둥하면서 미국이 부딪힐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또 우리를 버릴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자. 중국과도 지금 괜히 갈등 키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현재 집권당, 친미당인 민진당에서 라이칭더 부총동이 내년 대선 후보로 나왔고요. 이 여자분에 이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입니다. 그런데 이 구어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친중 성향입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그러겠죠. 당연히 뭐 거기서 사업 중국 본토에서 오래 하면서 친중파겠죠. 이 사람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년 동안 민주진보당 집권하에 그들은 국제적으로 대만을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중국한테 뭐 침공 안 당해주게 한다더니 오히려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전쟁의 위험이 높아졌다.
사실 우리나라 상황하고 쌍둥이네요. 예. 대만은 결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지만 우리 실속을 빼먹으려는 우리 주변의 그 미국, 일본, 뭐 중국 이 사이에서 우리하고 또 완전 쌍둥이죠. 결국은 거기서 안보 위험 어쩌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대리전으로, 즉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딱 집어서 얘기하죠. 나는 대만이 다음번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도록 놔두지 않으려고 내가 무소속 아무런 정치적 기반도 없지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으로서 대선 출마 경험이 있던 폭스콘 창업자가 지금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재도전 선언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본토의 도움으로 폭스콘을 키워온 친중파예요. 그런데 현재 여당인 민진당은 친미파이지만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야당들 몇 군데가 있는데 전부 대부분 다 친중 성향입니다. 즉 폭스콘 창업자 구어타이밍은 야당 후보 간의 단일화, 대통합에 대해서는 또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람 한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출마하는 게 아니란 거죠. 나는 필요하면 야당 후보 단일화 하자 하면 하겠다. 즉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친미보다는 친중하고 싶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확실히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 친중 정권을 세우고 싶어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점이죠. 어쩌면 이 출마도 중국이 미뤘을지 몰라요.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만 내에서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인기가 상당한데 나와가지고 자기 지지세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다 야권, 친중의 야권 후보들 단일화하자면 그 지지세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바치면 여당을 이길 수 있거든요. 사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그려온 밑그림이 작전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분히 그럴 것 같죠. 예. 지금 보면은 이미 대만의 폭스콘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아이폰보다도 화웨이를 제조하는 그 하청받아서 하는 그 노동자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 폭스콘 등의 대만 기업은 우리가 어떤 막연히 아는 바와 달리 사실 중국에서도 그동안 많은 하청과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그만한 경제적 보답도 받고 있으면서 같은 동포로서의 동질감도 강합니다.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죠. 우리는 그냥 언론에서 맨날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 그것만 보고 단순히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로 80년대식 사고로 이 세상은 미국의 자유진영이 있고 그에 대립하는 악의 축들만 있다. 그런 식으로 구시대적인 아주 80년대 단순 흑백 논리로서 각 나라 정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할 거고 그 나라 국민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겠지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언론, 국민들의 이 세계 정서와 국제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요. 제가 볼 때 아마도 우리나라 국력과는 상관없이 거의 제3세계적 수준으로 최하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렇게 4년제 대학 나온 박사님들 모든 고학력 인재들은 우글우글한데 다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물한 개구리고요. 발전이 없는 상태예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 뭐 저보다 훨씬 교육 많이 안 받은 것 같고 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20대인데 뭐 우리나라 국제 정치 외교 그런 거 전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 제가 예전에 그런 친구들하고 좀 사귀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는 걔네들이 훨씬 높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어떤 청와대 계신 관계자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 중반 그 애들이 더 그만큼 국제 정치와 정세와 외교와 이 각국의 모든 이 흐름들을 제대로 사회에서 이해하고 또 그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박사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기반 지식이 전혀 없죠. 80년대에서 완전 딱 멈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길 지금 대만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미 지금 1위인 친미 후보와 나머지 친중 후보들의 어떤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단일화하면 끝장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어떤 폭스콘 창업자 이 후보의 인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 런닝메이트도 아주 그 어떤 그 대만의 어떤 최진실 같은 유명 배우 국민들의 아주 대중 인기도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대만 민심에서 변화의 기류가 일어났고요.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쁘게 움직였죠. 바로 야당에서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면 내년 대선 1위는 아주 엄청난 격차로 무난히 쉬워진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 양반한테 단일화해라. 욕심내지 말고 친중 후보 한 명 제일 가능성 높은 한테 표 주고 단일화하라는 압박을 중국이 실제적으로 은근히 넣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로 요거였죠. 예. 대만 총통 후보 물관리 저기 뭡니까? 폭스콘에서 갑자기 중국이 본토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 대해서 비정기적인 뭐 이상한 트집 잡아갖고 세무조사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하죠. 아주 쥐잡듯이 잡았던 겁니다. 이거를 당시에는 뉴스에서는 당시 폭스콘에 대한 이런 압박을 단순히 그 당시에 이제 애플하고 화웨이하고 중국에서 누가 핸드폰 많이 파냐 기싸움 하면서 애국적인 측면에서 화웨이 편을 들어주려고 중국 정부가 움직였다. 우리는 맨날 애플 주가 보면서 그렇게만 해석했죠. 사실 이 당시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만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일제히 딱 눈치챈 거죠. 이거 야당 단일화 시키려고 폭스콘 창업자를 압박하는 거구나. 너 계속 말 안 듣고 우리 그 친중 후보한테 단일화 안 해주면 니네 폭스콘 좀 이런 불이익이 있을 거야. 은근히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 저기 나왔다는 겁니다.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야당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여당인 민진당에 패배할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폭스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궈타이밍 창업자의 대선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미 그때. 물론 이제 애플 애플한테 좀 길들이게 하려고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일타쌍피하려는 그런 내용도 있었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만 국민들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 대만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서로 어떤 다른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런 대만 민심 장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같은 동포도 아니고 생긴 것도 다르고 코 생긴 것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멀리 있잖아요. 태평양 건너 멀리 있고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괜히 부수적으로 대만을 뭔가 챙겨주는 척 한다 이런 비난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거짓말 아니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중국이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레드라인, 즉 계속 대만을 국제적으로 독립정부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뒷구멍으로는 갈수록 현 친미정권 민진당에게 군사 지원을 해줌으로써 대만 내부에다가 어떤 이제 여론을 확산시키는 겁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결국은 군사적으로 당한다. 그런 위기감 키워주는 것밖에 없죠. 항상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나라의 안보관과 위기감을 자극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뭔가 좀만 먼 얘기만 하려고 하면 너는 그럼 빨갱이냐? 우리나라가 그럼 중국에 넘어갔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서로 깊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는 이런 방식. 특히 그 나라가 과거의 어떤 태평양 전쟁이나 이런 과거 전쟁에 참전해서 그 아픔을 겪어본 세대들이 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굉장히 잘 먹히죠. 그분들 이제 노인연금 받으면서 이런 기사들만 가가지고 니들이 안 겪어봐서 그러지 막 하면서 발작을 하신단 말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인 거 이해는 합니다. 예. 지금 보면 역시 설리번 부장관은 미국의 대만 관계법이란 게 있죠. 예. 미국이 대만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시에 개입할 근거를 담은 법인데 이걸 잘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 독립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또 이번에 뭡니까? 대만에서 계속 무기를 엄청나게 요새 수입하고 있죠. 곧 전쟁 터질 것처럼 튀르키예산 공격용 드론 160대 도입 추진하고요. 돈 없어도 미국이 아주 저리에 싼 대출해가지고 미국 무기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 길을 지금 열어줬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는 대만 해협 근처에서 막 미국 도발해서 뭐 중국 함선 중국 점투기가 이렇게 도발했다 하지만요. 예,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툭하면 중국에다 뭐 앞에다가 막 확 길 막으면서 막 급정거하고 뭐 비상 깜빡이 켜고 막 창밖으로 막 주먹질하면서 집에 있지 못하러 나왔냐고 막 지들도 막 도발합니다. 지금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은 거죠, 서로가. 또 이제 그렇죠. 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안보 논란 나오죠. 역시 지금 보니까 야 대만의 어떤 주요 기업 기술을 그 중국의 어떤 산업 스파이 또는 친중 어떤 경제인들을 통해서 지금 기술들이 유출이 되고 있다. 막 고발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만 정권이 4개 기업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빨갱이 새끼들하고 지금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다시 어떤 여당을 더 많이 지지를 해줄 테니까요. 아 역시 중국 놈들은 안 될 놈들이 하면서 서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에서 이렇게 연내에 중국 유출 금지 기술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지시로 대만에서 출마까지 한 사람이 있다. 뭐 총통 선거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고 있다. 사실이죠. 거짓말 아니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중국이 결국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니까 우리를 더 밀어달라. 서로 이제 그런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특별한 암살 위협이 나온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오바해서 지금 후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엔 특수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선거에 대비해서. 좀 오바 같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미국이든 지금 대만 선거 자체가 대만인들의 선거가 아니죠. 대리 선거입니다. 미국 측 그 후보와 서로 어떤 자기들의 꼭두각시를 세우기 위해서 중국 측하고. 그런데 그만큼 TSMC 기술력을 가져가는 게 미래의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냐 이제 결정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대로 상대편 진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저 후보가 1등해서 넘어갈 것 같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 후보에 대한 사건 사고를 가장해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반대 어떤 열혈 청년이 총을 쏘거나 폭탄을 던지거나 그리고 자기 어떤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 우연을 가장해서 일어날 확률 높죠. 그만큼 지금 대만에서 이런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민심이 흉흉하고 치열하다는 겁니다. 거의 지금 대리전이에요. 대리전. 사실 이런 반응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두 강대국들 중 하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약소국의 운명입니다. 뭔 짓을 해도요. 결국 약소국이 살아나는 방법은 가운데서 줄타기가 그나마 제일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중립선언 줄타기. 역사들 보면 그러죠. 그냥 어느 한쪽만을 믿고 이쪽이 우리한테 의리를 지켜주겠자고 완전 다 몸을 맡기고 위탁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정의나 의리 따위 없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국제정치계에서 사실상 그쪽에 단물만 쪽쪽 빨리고서 버림받게 된다는 거는 역사를 보면은 뻔하죠. 그러나 그러한 실리추구 노력은 항상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려고 해도 그 나라에 더 크게 외세의 영향과 지원을 받는 언론과 정부 기관과 단체들에 의해서 그런 노력들은 항상 이념과 진영 논리로 공격받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만약 누군가 지금 나와서 우리나라 지금 미래를 위해서 이용당하지 않게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딱 굉장히 줄타기를 하는 식으로 해보자 하면 너 빨갱이냐 저 새끼 친중파 저거 아주 삼족까지 그냥 탈탈 털리죠 지금. 그런 얘기도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향하는 길은 지금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식민 지배를 받던 많은 제3세계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일거에 다 독립했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대로 그 나라들 안에 기존 식민 지배 세력이 기득권 세력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들이 주요 언론까지도 장악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모두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사실상 예전 자신을 지배했던 제국들에게 마음대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그의 친구들은 여차하면 대만에서 어떤 핑계를 대어서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처럼 일단 한번 불씨가 살아나기만 하면 그걸 핑계 삼아서 다들 감나라 콩나라 간섭하면서 일을 크게 키우고 그렇게 해서 또 우크라이나나 지금 팔레스타인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예상보다도 더 오랫동안 분쟁을 유지시키고 그로 인해서 결국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TSMC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중국에 뺏기지 않으려는 거죠. 오랫동안 어떤 식으로든 분란을 일으켜서 TSMC가 순순히 중국 쪽으로 붙지 않게 만들려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영국도 굉장히 많이 이런 거 도와주고 있죠. 제가 작년부터 서양의 섬나라 영국과 동양의 섬나라 일본이 두 행동대장으로서 누가 더 바보짓 하는가 랩 배틀 한다고 했잖아요. 영국도 이번에 역시 똑같이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만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 선거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 선거에서 서로가 양보할 수 없을 텐데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까지 팔레스타인까지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그쪽에 신경 쓰고 지원하느라고 대만 해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힘을 쓰기가 힘들어진 이 틈을 타서 뭔가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흉흉한 소문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대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자꾸 길어지니까 그 틈을 탄 중국의 도발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은 현재 계속 대만 연안에 서방 연합국들과 함께 함대를 띄우고 전투기를 띄우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죠.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대만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중국을 배척하면서 서구 진영의 품에 머물게 하고 싶어 하죠. 중국 역시도 매번 그에 대응해서 그럴 수는 없지. 너희들이 이대로 대만을 너희들이 품고 가게 할 수는 없지 하고는 계속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 전투기를 띄우고 함정을 띄우고 아주 대만은 원래부터 지네 땅이다. 지네 나라의 한 부분이다 하면서 그 주변을 그렇게 돌고 도니까 대만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 크죠. 보통 이렇게 그 주변에 어떤 군사적인 위기가 날마다 이렇게 배들이 막 연합훈련을 하고 하면은 거기 있는 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못된 중국 놈들, 본토 놈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미국을 응원해야지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대만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모두 중국을 배척하죠. 국민들이. 그리고 뭐 친미적이거나 혹은 친일적인 그런 언론과 정부가 사실 국민 여론을 딱 잡고 있는 게 우리가 뭐 좀 듣기엔 거북해도 사실이잖아요.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만 봐도 항상 뭐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게 사실인데 그것과 달리 대만에서 언론의 영향력을 더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은 중국 본토 힘이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사이버 여론 세상에서는 예전부터 더욱더 그랬었죠. 현재 대만인들 진짜 마음은 어떤가가 이번에 나온 게 있습니다. 기사가 되게 충격적입니다. 자, 대만인들 무려 60%가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지금 이대로 가자라고 나왔답니다. 대만이 확실히 중국에서 독립하자 25% 4분의 1만 통일하자 뭐 말도 안 되는 8% 미국이 자꾸 우리를 펌프질하는데 굳이 우리가 독립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이 만약에 우리를 진짜로 흡수통일 하겠다고 막 이빨을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가 딱 좋다. 왜 굳이 지금 막 미국 펌프질 받아서 없는 전쟁도 일으키면서 전쟁의 위험을 키우려고 하는 거냐 이런 여론이 훨씬 많다는 거죠. 또한 양안 간에 전쟁이 발생하면 기꺼이 싸울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조사는 싸우는 것을 꺼릴 것이라는 응답자가 54%고요. 기꺼이 싸울 것이라는 응답은 37%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특히 안 싸울 거다, 싸우기 싫다라고는 응답자 비율에서 실제 나가서 싸우게 된 젊은이들 20대 젊은 층에서 가장 높았다. 싸우기 싫대요, 군인들이. 기꺼이 싸울 거라는 막 그건 뭡니까? 역시 60세 이상 그 예전 그 태평양 전쟁이나 뭐 이런 그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전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싸워야지 누가 이기든 뭐 가만둘 수 없지 빨갱이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세계적인 트렌드가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대만인들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야, 이거 솔직히 누가 봐도
서로 자기들 입속 챙기려고 우리 대만 이용하는 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뻔히 눈에 보이는데 미쳤다고 이런 전쟁에 우리 목숨을 걸어? 젊은이들은 특히 싫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들 대리전 치르라고? 이런 면에서는 대만이 우리보다는 이 세계 정세를 제대로 좀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대리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죠. 그럼 말 꺼내면 또 잘못하면 공격당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참 안타깝긴 해요. 예. 향후 5년 이내에 양안 간의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그러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우리도 뭐 그렇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는 별로 생각들 안 하죠. 맨날 뭐 로켓포 날라다녀도요. 예. 하지만 내년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어떤 전쟁 위험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요거에는 무려 40%가 그럴 걸로 봤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한 거죠. 40%라는 건.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대만에 대한 영향력, 차기 패권 결정에 있어서 TSMC의 기술력 그런 것들이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고 여차하면 이 선거 때문에 없던 전쟁도 그 이후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10명 중에 4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양안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뽑은 건 결국은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합병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뭐 대의 명분도 있겠지만 TSMC 기술력은 너무 탐나는 거죠. 이거 잡으면 모든 기술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다 따라잡고 그냥 뭐 이제 정말로 지는 해가 미국이고 중국이 새로운 어떤 패권 국가가 되고 기축통화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와 함께 미국이 진정으로 대만으로 보호해 주길 원합니까? 아니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만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야 우리 뭐 핫바지로 하냐? 미국이 결국은 뭐 우리 대만 이용하는 거지 뭐 TSMC 기술력 때문에 이 비율이 무려 67.5%입니다. 아니야 미국이 자유수호를 위해서 우리 대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15%밖에 안 됐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면 아마 또 댓글에 아 저 새끼 빨갱이 미국 인마 지금 보호해주니까 네가 이 따뜻한 데서 지금 밥 먹고 있고 그렇게 또 막 저기 과민 반응하시는 분들 또 나올까 조금 두렵긴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미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이 사회가 훨씬 좋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중국이 영향력을 끼치는 미래 사회는 끔찍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다만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어디 저기 뭐 이상한 사람들 같이 조금만 그런 얘기하면 재수 없다 뭐 혹시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떠냐 그런 좀 유아기적 그런 반응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차피 미국 놈들이나 본토 놈들이나 대만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 입속대로 자기들을 꿀꺽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 입장으로서 가장 좋은 건 이대로 전쟁 없이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절대 반지를 왜 니네가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에서 욕심 그득한 애들이 덤벼드는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차세대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된 이 마당에 언젠가는 결국 대만은 어떻게든 뭐 안 좋게 되겠죠. 다들 그런 생각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1부, 2부에 걸쳐서 지금 대만의 상황, TSMC 기술력의 상황, 국제정세 지금 우리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까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대만 총통 선거 사실상의 친미 정권, 친중 정권 세우냐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TSMC의 기술력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 그걸 지금 보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기로 드디어 결정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의 첫 번째, 두 번째 야당 단일화 전격 합의 친중 성향 후보들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친미 정권의 라이칭도의 지금 지지율이 30%입니다. 그런데 2위, 3위 친중 후보 요거 다 합치면요 몇 프로가 되냐? 44%가 됩니다. 야, 이거 상당한 차이입니다. 누가 후보로 나와도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승리한다 거의. 그러죠? 오차범위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이 야당 후보들은 지금 여당 후보를 친미 후보를 뭐라고 비난하고 있냐면 전쟁 메이커다. 괜히 미국의 펌프질을 받아갖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전쟁 위험을 더 높이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냐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이제 얼마 전 대만에서 이렇게 친중 야당 후보들이 대의적 단일화를 이뤄냈고요. 친중 단일 후보의 지지율은 친미 여당 후보의 그것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또한 대만 내부에서도 굳이 미국 펌프질에 동조하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못마땅해 하고 있음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요. 이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대만의 정재계의 입김과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면서 결국 TSMC의 첨단 기술력을 빠르게 유출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은 헛물 켜다가 당하게 되는 거죠. 미국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걸 모를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으로서 열심히 지금 워싱턴 백악관에서 머리 짜고 궁리하고 있는 플랜 B는 과연 앞으로 어떤 형태로 튀어나오게 될까요? 과연 어떨까요? 미국은 저번 일부에서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분히 제가 그때 지적했었죠. 다분히 억지스럽게 시진핑으로부터 전 세계인들 앞에서 대만 침공은 앞으로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마치 약속처럼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억지스럽게 좀 자꾸 확답을 해달라 하면서 받아냈죠. 물론 시진핑은 그 뒤에 다만 니네가 레드라인을 넘지만 않으면이라고 사족을 예전하고 똑같이 붙였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만에 하나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나면 중국이 먼저 페어플레이 룰을 어기고 먼저 일으킨 거다. 그런 좀 어떤 언론의 어떤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일단 거기서 한번 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도 여차하면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언제든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 역시도 하루하루 철저히 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사거리 2000km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죠. 이게 타격 범위가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갑니다. 본토까지. 그리고 중국에서 대만에 직접 미사일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방폭 경락고도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예. 또한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목표가 미중 정상회담이에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군사 채널을 다시 제도화시키고 복원시킨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역시도 저번 일부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의미로는 군사 행동들이 양국 간에 막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뭐 실수로라도 돌발적으로 뭔 일이 생겨서 그것이 아주 피할 수 없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그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전쟁 채널을 소통한다. 좋게 해석하면 그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한데 우리가 역사의 경험에서 살펴보듯이 이런 경우에 또 하나 이것이 동시에 나중에 뭔 일 터졌을 때 그 국지적 분쟁의 책임 소재를 위장하는 그런 정보전 같이 안 좋은 방법으로 또 악의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군사 채널의 보고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백악관에서는 미중 정상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다시 만날 수 있다. 말뿐인 약속이지만 그렇게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커비 조정관은 말하기를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전구 사령관 또는 그 하위급에서 군 당국 간에 서로 소통 채널을 재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즉시 복구하려고 하는 소통 채널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지난 15일에 있었던 미중 정상이 합의한 군사대화 채널 복원 이행이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급하고 양국의 최대 현안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미중 양국의 군사대화 채널은 지난해 8월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전격적으로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단절됐었다. 1년 넘게. 그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아직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희미한데요. 분명한 건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대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에는 친중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미국은 그동안 애써온 보람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헛짓거리 했는데 닭 좋던 개처럼 크게 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하나요? TSMC가 사실은 기술력이 중국 쪽에 너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막 보초 서가지고 TSMC 공장에 보초 서갖고 날마다 보안증 검사할까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대만의 모든 정치권이 다 지금 친중 그런 강요 인사들로 다 채워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제 중국 인사들도 드나들고 하면서 어렵게 산업 스파이들 끝도 없이 대만의 모든 기술력 다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 핵융합 발전 그런 거는 이미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월을 가릴 수가 없고요. 인공지능도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는 따라가는데 거기에 쓰이는 이제 하드웨어 같은 거, 특히 엔비디아 그런 데서 하는 것만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나 혹은 AMD나 거기 젠슨 황이나 리사 스나 다 대만계 미국인이죠. 심심하면 대만에 가갖고 고향의 명절날 가서 고향 사람들 만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어떻게든 대만 쪽에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러죠?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대만인으로서 이 젠슨 황이나 리사 스나 이대로 어떤 그 TSMC 기술력이 전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을 때 결국은 대만도 언젠가는 버림받고 자기 고향도 사라질 거냐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대만 폭스콘에 자기들 그 GPU,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그런 거 자꾸 생산 계속 더 확장해서 더 맡기고 있죠. 그렇게 대만이 전 세계 AI 칩도 GPU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요 그 생산 기지로서 함부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어적인 그런 마음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될수록 중국이 그 모든 엔비디아 칩 만드는 기술까지도 앞으로 친중 정권이 대만에 세워지면서 훨씬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은 이 모든 걸 지금 알고 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대처할 수도 없죠. 거기도 이제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시진핑 같이 막 독재를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고 뭘 하려다 보면은 대응이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하자 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열심히 네덜란드, 일본 설득하면서 하고 있지만 항상 민주사회의 절차를 따르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협력시키고 하다 보니까 하자 해도 결국 6개월, 1년 뒤에나 결국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국 같은 공산당 독재 국가는 지도자 한 명이 하자 하면 바로 되니까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최소한 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반도체, 첨단 반도체도 미리 다 사재기 해놓고 뭣도 하고 하면서 지금 그 제재를 사실은 제재하는 만큼 효과를 발휘 못하고 키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친중 정권까지 확실하게 대만에 들어서면 굉장히 이제 이 패권 전쟁에서 기술력, 군사력 이런 거는 조만간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경제력인데 예전 그 제국주의 식민주의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18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으면서 유럽과 미국의 금융 세력들이 전 세계의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자고 룰도 만들고 경기장도 만들고 거기서 쓴 화폐도 만들고 거기서 뽀찌 받아가는 방식도 다 만들고 해서 자기들이 자본주의 국제무역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의 기축통화 힘으로 사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앞으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천천히 옮겨가게 되면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의 힘은 약해지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는 금과 바꿔주지도 않는 근본 유제를 벌인 미국 정부의 신용만으로 유지되는 달러화의 가치가 기축통화가 어디론가 흩어지고 넘어가게 되는 순간 미국은 이 부채를 다른 나라들처럼 고스란히 재정 한계를 상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갚아야 될 부채가 되고 미국은 일시에 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망할까요? 아니면 안 망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계의 어떤 희생이나 전쟁의 어떤 그런 고난이 와도 밀고 나갈까요? 일단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의 어떤 관여한 거를 보면은 쉽게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대만이 어떻게 될지, 선거 전에 뭔 일이 터질지, 아니면 선거 때 확실히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국류해 놓은 보관 플랜 B가 터져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많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